안녕하세요, 김촌입니다. MBC와 JTBC 기자는 질문을 못했는데요. 관련해서 JTBC와 MBC는 이를 집중 조명했고 MBC 기자는 용산에서 질문을 못했지만 뉴스데스크에서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먼저 JTBC 기자, 저도 미리 질문을 준비했지만 질문 기회를 받지 못했습니다. 당초 대통령실은 주제 제한 없이 회견을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회견 직전에 정치, 외교안보, 경제, 사회로 분야를 나눠 질문을 받겠다고 알렸습니다. 분야별로 시간을 제한을 둔 건데 그러다 보니 궁금한 걸 다 묻지 못했다는 불만이 출입기자들 사이에서도 나옵니다. JTBC 기자, 실제 가장 관심이 모아졌던 김건희 관련 질문은 1번, 최상병 사건 관련 질문은 2번밖에 안 나왔습니다. 두 번째 질문 기회를 받아 추가로 답변을 끌어낼 수 있어야 했는데 같은 기자에게 추가 질문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어 JTBC 기자, 외교안보 분야 4번 질문 기회를 모두 외신 기자에게 준 건 이례적입니다. 최근 가장 뜨거운 현안인 일본 정부의 네이버를 상대로 한 라인 야후 지분 매각 압박 등에 대해선 질문조차 못했고 강제징용 배상 판결 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 언론이 질문했고 답변도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입니다. 이어 MBC, 답변은 길었지만 핵심은 비켜갔습니다. 최상병 사건 당시 국방부 수사 결과에 화를 냈다는 이른바 대통령 경로서를 물었지만 윤통은 엉뚱한 경로를 꺼냈습니다. 민정수석실 운영 방안이나 김건희 공개 일정, 특별감찰관 도입 등에 대한 질문을 할 수도 없었고 들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관련해서 앵커, 질문은 못했지만 질문은 미리 준비했죠. 뭘 물어보려고 했습니까? MBC 기자, 보셨겠지만 김수경 대변인이 질문지를 지명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저도 열심히 손을 들었지만 MBC를 지명하지 않았습니다. 공교롭게도 제 옆에 있는 기자 2명은 질문할 기회를 얻었지만 저를 지목하진 않았는데요. MBC 기자,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백은 언제 알았고 어떻게 처분했는지 이런 걸 좀 물어보려 했습니다. 특이하게도 경제 분야는 경제지 3곳이, 외교 분야는 외신 4곳이 질문을 했는데 대통령실은 매체별 성격을 고려해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바로 기자회견에서도 대놓고 언론 탄압, 제멋대로 일방통행식 삶을 살아온 윤통에게 무얼 기대할까 싶습니다. 한편 오늘 기자회견 사회자가 들고 있던 종이에 도대체 뭐가 적혀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아크로비스타 입주인이 MBC에 제보한 이유. 아크로비스타 입주민으로 MBC에 제보한 권성희 씨가 대통령 부부께서 버리고 간 책을 MBC에 제보한 경위를 페이스북에 올려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변호사이기도 한 권성희 씨는 묘한 말들을 하며 천공 킬러의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니냐는 분석도 있습니다. 공력 대결인가요? 권성희 씨, 저를 오랫동안 보신 패치님들은 다 아시다시피 저는 2016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진화생물학, 신앙 및 성경 공부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한 대학에 입학한 1982년 제 눈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으로부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란 말씀을 들은 이후 현재까지 43년간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항상 부족하여 현재 하고 있는 공부 외 영화나 드라마 보기는 물론 외출조차 거의 않고 일체의 뉴스도 전혀 보지 않은 지 오래입니다. 한편 지난 노동절에 김건희의 디올백 사건에 대해서도 제목만 알 뿐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그날 검색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재미교포인 최재형 목사라는 분이 저서를 김건희 여사님께 선물했다는 내용을 읽게 되었고 그 순간 저는 짚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튼 최재형 목사가 저서를 선사했다는 것을 알고 살펴보니 전체 15권이었고 그중 4권이 그분의 저서였습니다. 당연히 신기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뿐이었습니다. 제보 등은 전혀 할 마음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저는 왜 제보하게 되었을까요? 2024년 5월 3일 저녁 8시에 맞춰 저녁 준비를 해야 하는데 6시경이 몹시 필요해서 7시까지 1시간 정도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깨어나면서 아라비아 숫자 4402를 음성으로 받았습니다. 잠에서 깰 때 단어나 짧은 문장 등으로 듣는 것이 제가 신의 목소리를 듣는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저녁 준비를 하며 4402가 무슨 뜻일까 계속 궁금했습니다. 아라비아 숫자가 풀리지 않을 때는 한글 표기로 바꾸는 것이 뜻을 푸는 방법입니다. 그러고 나니 뜻은 사사로움을 버리고 공의를 취하라 또는 구약의 사사들처럼 공의로 오라 이렇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풀자마자 공교롭게도 그날 오후 이원석 검찰총장께서 김건희 디올백 사건에 대해 전담팀 구속, 신속 수사 지시를 했다는 뉴스를 맞닥뜨렸고 저는 당연히 위 목소리가 위 수사와 관련된 것이라고 알았습니다. 이 또한 그동안 제가 들은 신의 목소리가 무엇에 대한 것인지 풀게 되는 전형적인 예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재형 목사의 책을 소지하고 있음을 수사기관인 검찰에 알리라는 뜻인가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5월 4일 잠에서 깨자마자 뉴스 앱 기사에 표시된 대로 조선일보, 동아일보, KBS, YTN,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세계일보, 뉴시스 등등 여러 언론의 기자님들 개인 메일로 제보사항을 보냈지만
놀랍게도 세계일보를 제외하고는 현재까지도 아무도 읽지 않으시더군요. 세계일보는 제보 내용의 긴급성이나 임팩트가 없고 기사 나가는 시점도 애매모호함으로 갖고 있다가 추후에 발전시키는 기사가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기사 제보를 예수님의 지시로 여긴 저는 당연하게도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는 의무감을 강렬하게 느끼게 되었고 어떻게 하다 보니 MBC 방송국에 카톡 제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지만 MBC에서는 저의 제보의 가치를 약간 다르게 보는 것 같았습니다. 당연히 저는 저의 제보의 가치를 알아주는 곳에 마음이 가게 되었죠. 제보만이 저의 의무였고요. 저는 계속해서 제가 해오던 바대로 저의 과학적 발견을 인정받을 방법으로 되돌아가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정이야 기이하고 특이한 면이 있긴 하지만 조선 동화는 물론 경향 한겨레까지 메일에 반응이 없었다는 게 한국 언론의 수준을 보여주는 대목이고 그래도 MBC가 큰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천공은 이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할지도 궁금해지는데요. 거기다 교회 가서 사진을 많이 찍은 윤건희 부부가 권성희 씨가 전한 4402 메시지에 오늘 밤 잠을 못 이룰지도 모르겠습니다. MBC에 그 메시지가 가게 됐고 후에 어떤 결과가 이어질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기묘하고 또 알 수 없는 영역으로 접어드는 것일까요? 이어서 MBN 김동아 또 보도 5기로 보도하나요? 김동아 의원이 MBN에 무겁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하고 자료까지 모아서 알렸지만 오늘 MBN이 다시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3류로 한 윤통을 까야 하는 언론사가 다시 민주당 의원을 까는 것입니다. 진짜 5기로 보도하나 본데요. 저걸 보도한 기자나 김주아 앵커나 답답한데요. 결국 법적 금융치료로 가려지겠네요. 윤석열 대통령께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런저런 토달지 말고 최혜병 특검법을 전면 수용하십시오. 만일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후 발생할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대통령이 져야 할 일일 것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께도 촉구합니다. 권력의 편이 아니라 국민의 편에 서십시오. 국회의원이 지켜야 할 것은 국민이지 무책임한 권력이 아닙니다. 권력을 지키기 위해 국민을 배신한다면 더 큰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십시오. 권력은 짧고 역사는 영원합니다. 우리의 경고를 가볍게 흘려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은 외면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민생을 돌보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책임을 다하겠습니다.